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장이죠. 중국 요리의 4대 천왕.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루차이죠. 네, 종가의 요리다. 왜 종가냐? 그 이유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4대 천왕 그 앞부분을 보시면 45페이지죠. 예. 여기 이제 광동 요리가 나와 있죠. 광동을 그 외차이라고 합니다. 광동 요리를. 그 다음에 사천 요리를川차이. 그 다음에 강남. 강남 요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뭐 화양차이도 있고 짱수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안회라든가 그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안회, 저장, 그 다음에 짱수 요거는 이제 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부분 할 때 자세히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고요. 예, 상하이를 포함해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지난 수업 때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 때 보면 향신료 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리법, 24가지 조리법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또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요거 이제 추석 특집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명절의 맛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설과 관련된 뭐 그 영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설과 관련된 영상을 봤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역은 보면 광동성이죠. 광동성.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데가 이제 광서성이었죠. 광동, 광서. 그 다음에 중경. 그죠? 예. 어딘지 아시죠? 네, 광서의 괴일린을 봤어요. 괴일린. 괴일린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오늘은 광서의 동쪽에 있는 광동성 장만시. 이곳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에는 이런 폭죽도 터뜨리고 대련도 걸고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명절을 맞이하죠. 전통적인 의미의 춘절은 섣달의 섣달째부터 정월 보름인 위안샤오까지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섣달이 뭐냐면 음력으로 12월 31일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정월 대보름, 정월 그 1월 15일까지죠. 1월 15일까지 쭉 이어지는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춘절이죠.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설 하면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예. 그 전 마지막 날부터 그 전에 마지막 날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15일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보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시골에서는 혹은 전통사회에서는 15일이 큰 명절 중에 하나였다. 심지어 설보다도 더 크게 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웬샤오제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죠. 예. 런후이 리엔시가 며느리를 데려가 사당에서 제를 올립니다. 이는 광둥성 허산 지역 부녀자들이 춘절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점성이 생길 때까지 고루 휘저어 줍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봅시다. 우리 수업은 영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런후이 리엔 씨는 관례대로 친척 여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춘절 때 여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가문의 번성과 관계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이다치는 새 며느리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 집에 시집온 여자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쉐이다스, 쉐이가 이제 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 알 거예요. 찹쌀가루 반죽에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처럼 만드는데 이는 가문의 번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풀죠? 파치를 튀기는 중임은 오직 런후이 리엔의 시어머니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찹쌀공을 직경 30cm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츠라고 합니다. 네. 고고하게 여기까지 따르면 보도록 하고요. 창장강 여기 이제 저장성인데 저장성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다른 영상은 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못 볼 수도 있지만 네,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확인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 명절과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루차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퀴즈 문제 잘 제출하셨죠? 이제 교재를 보시면 46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PPT를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종갓집이 우리 루차이 나와 있습니다. 8대 요리 중 유일한 북방 요리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루가 여기죠. 루는 어디냐면 산동이에요. 산동. 루는 누구의 고향이냐? 공자의 고향입니다. 네. 공자의 고향이다. 공자 아시죠? 네.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네. 관련된 책으로는 논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압니다. 산동 지역, 이 지역을 과거에는 공자의 고향이었다. 이 지역이 노나라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고요. 춘추 전국 시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나요? 춘추 전국 시대 가지고. 잠깐, 우리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주나라 때인데 제가 하, 은, 주, 그 다음에 쭉 해서 진, 한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 은, 주, 그 다음에 뭐 진시황이나 진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이 한나라를 세웠다. 한, 그죠?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위진시대 나오잖아요. 위진 남북조 56국이 세운 애들, 뭐 북이 나오고 뭐 이런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수당, 그쵸? 뒤에 이제 5대 10국 나오고 뭐 5대 10국, 그 다음에 송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송 때 금나라도 있었고 요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통일을 한다. 몽골이죠. 그 다음 명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청나라 나오죠. 누랄치가. 그 다음에 장개석, 손문하고 이제 장개석이 나오는데 손문이 뭐 중화민국을 세고요. 여기 중화민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대만으로 갔죠. 예,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현재 중국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여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류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주나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는 여기에요. 춘추 전국 시기, 춘추 전국 시기다. 이 시기에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고 진나라다. 그렇겠죠? 춘추 시대 때 이때 누가 있었냐? 공자가 있었다. 공자가 활동했던 때예요. 공자, 뭐 토가의 뭐 노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시조들이 활동했던 시기. 그래서 주나라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한이죠. 장안을 중심으로 한 서주가 있었고요. 이때가 실질적으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고, 그 다음에 낙양으로 천도한 시기를 동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한은 서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동주 시기 황제는 면목상 황제일 뿐, 뭐 거의 황제가 아닌, 뭐 혹도가시 같은 힘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랬죠, 과거에는. 지금은 뭐 없지만. 과거 역사 이렇다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춘추 시대의 노나라 하면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북방의 루차이는 베이징과 동베이까지 포괄한다. 동베이는 어디냐면 길림성, 윤영성, 그 다음에 흥룡광성을 뜻해요.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윤영성 있죠? 윤영성, 길림성, 흥룡광성, 그죠? 뭐 길림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은 곳이고, 여기 윤영성에도 있죠. 뭐 심양, 과거에 그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의 수도였던 곳이었죠. 후금이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여진족의 중심 지역이었던 곳. 이 지역을 다 포함을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루차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루차이는 여기에요. 여기지만 이제 북방 차이 할 때 넓게 이제 북방 차이는 어디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포괄해서. 이제 다 뭐 이해하셨죠?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진, 제, 연, 위 이런 나라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한때 뭐 있었죠. 그렇죠?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연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었냐면 선비족 애들이었어요. 아까 그 위진남북조 할 때 위가 조조가 세운 위가 아니라 선비족이 세운 위예요. 선비족이 세운 위를 이제 북이라고 하는데, 이 연나라도 선비족 애들을 세운 거예요. 선비족 애들은 좀 복잡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탁발씨와 모용씨가 대표적인 부족들이죠. 5개 부족이 있는데 크게 그 중에서 모용 부족과 탁발씨 부족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위 같은 경우도 탁발씨 애들이 세운 거고, 뒤에 이제 그 당나라 시기에, 우리가 당나라면 여기 이제 티베트라고 치면 이 사이에 토요콘이 세워졌는데, 토요콘도 바로 탁발씨 애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선비족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6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궁중 요리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산동 요리가 궁중 요리를 진출하게 되고, 뒤에는 베이징, 티엔진, 이 동베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성이 나와 있으니까 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성. 뭐 한번 여기 이제 이게 산동이잖아요. 산동. 그 다음에 여기는 강소성. 강소를 우리는 짱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짱수 이렇게 써요. 중국어로. 그렇죠?
여기는 안위성, 상해 이런 지역이 이제 강남 요리 지역이죠. 여기 이제 절강까지 포함해가지고 강남. 그 다음에 허난, 여기는 하남이라고 합니다. 하남, 우리 말로 이제 읽으면 하남. 여기는 산서, 여기는 섬서. 섬서, 여기는 이제 섬서인데 이게 잘못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섬서고 여기는 산서. 글자가 같게 쓰여 있는데 다릅니다, 원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음은 비슷해요. 이거는 산시, 陕시라고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영하, 회족자치. 회족자치구죠. 여기는 몽골족 자치구. 그 다음에 하북성, 북경, 천진, 요령, 길림, 흑룡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성을 잠깐 살펴봤고, 과거의 역사에서 이 그 서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서안, 과거 이제 장안이라고 했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서안, 서안이다. 예. 전 이제 지명을 대충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산동의 자연 환경. 그래서 산동은 뭐 바닷가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황하 그 하류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황하가 이제 흘러 내려가는 이쪽 있죠. 황하가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이 많아요. 샘이 많고 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자연적으로 좀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줄 47페이지 여기 보면 우외의 하나다라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우외의 하나인 태산이 있다. 타이산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산동 타이산이 뒤에 나오겠죠? 타이산이 안 나오네 여기는. 뒤에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태산이 나오잖아. 타이산. 그쵸? 태산이 하늘에 이제 죄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타이산 해서 뭐 따이산, 따이종, 뭐 따이외, 똥외, 타이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오악이라고 하냐? 이게 오악이죠? 오악의 그 장이다. 그러니까 오악 중에서 이제 최고인 거죠. 대장이죠. 으뜸이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오악의 뭐 독존 이런 얘기도 하고, 오악 독존, 천하제일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뭘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세상을 그 오행으로 봤죠? 예, 음향과 오행으로 봤다. 그래서 음양 오행 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사주도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주는 이제 태어난 연월 일시 이게 사주인데 요거에다가 오행을 결합시켜 가지고 음양 오행을 결합시켜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서당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당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중국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냐면 동쪽이죠. 이 동쪽의 동학이 바로 태산이고요. 서학이 화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악이 있겠죠. 북악이 이제 항산, 남악은 형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악, 북악, 그리고 이제 남악, 근데 중악이 있어요. 중악은 이제 숭산이라고 합니다. 중악이죠. 예, 섞여가지고 이렇게 중산으로 써놨네. 그렇죠? 숭산이 이제 중악이다. 소림사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봐서 동악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진시황부터 뭐 이렇게 그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를 지냈다. 이걸 이제 봉선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나는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황제가 됐다.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했잖아요. 천자, 하늘의 자식이다라고 이 제를 지내면서 확인을 한 거고. 그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잘 몰랐으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동쪽의 대표적인 산에 올라서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걸 뭐 계절로 하면 봄, 여름, 가을, 뭐 겨울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태산이 이제 교재 47페이지 보면 오악지존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산동은 뭐냐? 산동은 지리적으로 태행산이 있어요. 그래서 태행산의 동쪽이 산동입니다. 산. 보세요. 여기 산이 보이잖아요. 산. 태행산맥. 그쵸? 태행산맥의 동쪽이 산동. 그럼 서쪽은 뭐예요? 산서. 아까 우리 여기 지도에서 봤을 때 태행산맥이 있으면 서쪽은 산서. 서쪽은, 동쪽은 산동. 그리고 이 지역은 식초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식초. 예.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산서 지역을 하지 않겠지만 식초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안 이게 루죠, 루. 제나라고 루. 여기 이제 지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줄여서 여기를 이제 루라고 한다. 루. 그렇죠? 여기 보면 제나라, 루나라고 하잖아요. 지루. 예. 이 지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이렇게 불렸어요. 과거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제나라, 노나라. 한번 여기 보시고 그다음 뭐 유교 문화의 뭐 발원지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쥐푸 이제 공자가 있었던 곳이죠. 예, 그 고향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저우에는 이제 맹자가 있었고 뭐 유교하면 공자, 맹자겠죠. 그다음에 묵자, 손자의 또 출생지기도 하다. 이 묵자는 또 네, 독특하죠. 이제 공자의 유교 사상에 굉장히 반발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냈던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묵자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굳이 비교하자면 약간 뭐 사회주의식 거기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유교는 계급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묵자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뭐 비교하자면 뭐 그렇다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고 공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음악도 한쪽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음악도 이렇게 연주하게 하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묵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왜냐하면 당시는 춘추 전국시기잖아요. 춘추시기든 전국시기든 전쟁이 굉장히 잦았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묵자가 봤을 때 공자의 행위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자가 이제 공자를 많이 비판을 하게 되죠. 유교를. 근데 보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칭다오는 독일 웨이하의 영국에 할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칭다오는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면은 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소변을 봐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 청도 맥주, 칭다오 맥주가 그거고요. 과거 이제 독일의 조차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면 칭다오도 그렇고 위쪽에 이제
요령성이죠. 이제 대련 이쪽으로 가면 유럽식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 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독일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47페이지를 보시면은 쌀 생산량이요. 중국에서 두 번째예요. 예?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보리 생산량은 1위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땅콩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쌀 생산량이 좋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토지가 비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뭐 과일, 채소, 누에, 약재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다. 그만큼 땅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게 홍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 또 산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그 삼을 재배해 가지고 고래 홍삼을 또 흉내내기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고래 홍삼만큼 좋은 삼이 나오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음. 47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을 보도록 합시다. 산동에서 옌타 있고 웨이하이, 칭다오, 방금 이제 한 이 칭다오겠죠? 예. 그 다음에 웨이팡, 르자오. 아까 그 웨이하이가 영국이 할행됐던 이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이 지역이에요. 웨이하이. 옌타이 하면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산동에는. 지금은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쯔보라든가 지난 있죠, 지난. 랴오청. 이런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동을 전체적으로 지도에서 보면 요만해요. 그쵸? 산동.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동북지역보다 가까운 이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깐 여기서 잠깐 여기서 활동했던 게 아니고 과거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발음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색들이 많아요. 예,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의 종가. 앞에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뭐 내용인데요. 음, 전 해안선이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그 바다예요. 바다. 바다 옆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산지 15%, 구릉 13%, 평원이나 호수가 70% 이제 차지하고 있고, 어, 하천 이런 것들은 이제 많다고 그랬죠.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황하의 하류 지역이죠.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 그 유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베이신 문화, 따원코, 신석기 시대의 롱산 문화 이런 관련된 문화들이 있다. 공맹이 이제 공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고 먹고 대접하는 애들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의가 굉장히 있어요. 중국에서 신의가 있는 그 곳으로 알려준 곳이 바로 이 산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들은 산동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산동 사람들은. 뭐 그런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중국인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은 또 어디냐? 그러면 뭐 흥룡광성이라든가 이런 흥룡광성 사람들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꺼려하는 동북 지역, 동북 삼성 유명하죠. 약간 이렇게 호방하고 좋게 말하면 호방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거칠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이 뭐 요녕성, 길림성, 흑룡광성 이쪽 지역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흑룡강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인성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조금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오히려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뭐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남방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하남 지역 지도를 보면 이쪽이죠.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사람들. 네? 이쪽 쪽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면 상대적이에요. 이쪽 쪽은 좀 만만치 않다. 밑에가 그렇다는 것. 특히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봤고 선진식의 산동 요리에서 교재를 볼까요? 이제 49페이지죠. 4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그 읽을 거리에 보면 남방은 쌀, 북방은 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북방과 남방을 나눌 때 이제 장강을 이렇게 두고 나누죠. 장강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 장강의 하류 지역이 어디냐면 상해예요. 그렇죠? 상해 지역 맞죠? 그 상해 지역 인근에 있는 게 뭐 절강성도 있고 강소성, 안효해상 이런 성이 있는데 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위를 북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북방, 여기를 남방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도 뭐 남방이라고 이제 보는 거겠죠. 이런 적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도 기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해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르다. 북방은 기후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쌀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누군 문제 제기를 아니 산동에 쌀 많이 생산된다면서요.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산동은 바로 위잖아요. 또 여기 그렇죠? 이쪽이기 때문에 뭐 남방은 아니지만 뭐 기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하지 않아요. 괜찮은 지역이다. 어쨌든 북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할 때는 주로 밀을 많이 생산한다. 네, 밀을 많이 생산하니까 빵 종류가 발달돼 있죠. 그렇죠? 뭐 만토라든가 자오즈라든가 그래서 북방 사람들이 설에 주로 먹는 게 자오즈라고 했죠. 물만두 계열. 뭐 바오즈라든가. 그러니까 만두가 이제 바오즈가 있고 그 다음에 자오즈가 있고 만토가 있어요. 만토 같은 경우는 속이 없는 겁니다. 속이 없는 거. 음? 그러니까 알겠지만 만토는 속이 없는 거다. 속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오즈는 속이 있어요. 얘는 찌는 거예요. 찜통에 넣고 찐다. 보통 이제 대나무 그 바구니 같은 광주 형태가 있거든요. 거기다 넣고 이제 쪄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오즈는 자오즈는 뭐예요? 얘는 물만두죠. 예. 그게 좀 달라요. 크게 이제 이 만두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주로 이 만두 애들은 다 어디에서 유행을 하냐면 북방에서 유행을 한다. 물론 남방 사람들도 먹지만 네,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기후 때문에 그래요. 쌀보다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면 요리가 발달되어 있죠. 많은 면 요리가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우향면과 팔진면 나오는데 한번 면에 대해서 혹은 위에 이제 뭐 게하고 관련된 요리를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면과 관련된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반면에 이제 이런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은 쌀이 많이 생산된다. 쌀. 그래서 쌀과 관련된 어, 그런 이제 음식들이 이제 발달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남방은 기본적으로 그런 난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자기가 이제 개인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음. 이 정도면 대략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49페이지 남방은 쌀, 북방은 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흥정강이면 러시아 그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도 농사가 쌀 농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동북 삼성 지역에 모든 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당수 그 쌀농사 기술은 우리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예, 그러면서 쌀 농사법을 이제 전수해 준 거죠. 그때 땅을 다 개간한 거예요. 뭐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금 공산당을 세운 사람이 모택동이잖아요. 마오쩌둥. 모택동이 뭐 과거에 한 말이기도 해요. 하여튼 뭐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쌀의 뭐 종류 해가지고 여기 뭐 안남미 해서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인디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자포니카인데 이제 그 자포니카가 아마 그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포니 일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종이다.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쌀을 구분하면 인디카, 그다음에 자포니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국에서는 약간 뭐 그 볶음밥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포니보다는 인디카 쪽 쌀이 좀 어울리겠죠. 우리는 자포니카 쌀을 좋아합니다. 좀 끈기도 좀 있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끈기도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본이나 중국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그게 조금 뭐 다른 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선진시기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선진시기 상서우공 산동은 소금을 곡물로 바친다. 그 정도로 이 지역에서 나는 소금이 유명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경 형문에 보면 어찌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황어, 잉어야만 하겠는가. 그렇죠? 잉어는 이제 리라고 그래요. 리. 예. 이와 관련된 그 산동의 그 대표적인 요리가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이게 여기에 리가 나와요. 탕추 황허 리 이게 나오죠. 이게 리 그쵸? 리 잉어. 그러니까 황어에서 잡아올린 잉어로 만든 요리. 그러니까 탕추니까 탕수육 같이 이제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뭐 약간 이제 튀긴 그 잉어 요리겠죠?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황어에서 그 잡아서 그 잉어죠? 그 잉어로 만든 그 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산동 요리 중에서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탕주 항얼리위의 주재료가 된다. 탕주 항얼리위. 뭐 이거는 뭐 다 공자와 관련된 거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시기, 진한. 우리가 아까 역사 이야기했죠.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지만, 예, 진한에서 당송 시기. 여기 보면, 글에 보면 밭추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식재료도 보이고, 뭐 도구들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살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네, 칼질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장면, 뭐 굽고 지지고 찌고 데우는 요리 과정도 이렇게 보인다. 예, 그 다음에 연화를 하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에. 그렇죠? 이제 이거를 보면 요리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5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단락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보면 다섯 번째 줄 여기 보면 어, 그 다섯 번째 줄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저는 한참은 봤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색깔이 나쁜 것은 먹지 않고 냄새가 나쁜 것도 먹지 않았다. 적당히 익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제철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바르게 잘리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간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자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까탈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면 좀 너무한가. 어쨌든 그냥 대충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기술했냐면 이것도 다 예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 원래 이제 회를 안 먹은 걸로 과거에 이 산동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진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회를 먹잖아요. 우리는 회를 먹는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 그 그쪽 이제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좀 뭐 깨끗해요. 깨끗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초빙을 해서 집에 이제 초빙을 해서 그 회를 떠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대접했더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생으로 된 그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조금 아 혹시 뭐 너무 야만적이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도 직접 전해드렸어요. 그 중국 사람한테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회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를 먹었어요. 공자도.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늘게 썰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를 먹는 습관이 없어진 거죠. 중국에는 보통 이런 그 음식을 생으로 먹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고기류 같은 경우 일부 이제 소수민족 어, 우리가 지난번에 본 영상 중에 광서성 나왔잖아요. 광시 꾀일린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민족이 그 庄주예요. 庄족. 그 庄족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더라고요. 예, 같이 이제 한국 음식을 좀 대접해 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익힌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럼 돼지고기를 생으로 썰어 달라. 그리고 생으로 먹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생으로 잘 안 먹잖아요. 이슬람인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는 이유, 잘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금기시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거기에 이제 그 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염병이 옮기 좀 쉬워요. 그랬을 경우에 마땅히 치료할 수도 없고,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자는 먹었다. 어?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를 먹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이제 전해져서 먹기도 해요. 지금은 먹는 사람도 많죠. 음, 이와 관련된 공자와 관련된 영상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뭐 어떤 내용인지 생각났을 때 잠깐 볼까요? 공자와 관련된 영상.
이제 공자의 밥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남겨 오늘에까지 전합니다. 뭐 식불염정 해가지고 아까 50페이지죠?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여기 보시면 식불염정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흰쌀밥,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껍데기를 벗긴 거겠죠. 그런 것들을 싫지 않았,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다라는 거지. 싫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 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선악으로 나눌 때 악하다, 악한 놈이다라고 안 하고 그냥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한 거지 나쁜 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식불염정하면 그렇죠?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 깔끔한 걸 먹은 거예요. 깨끗한 걸 먹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부정이잖아요. 부정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깨끗한 걸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재에서 보면 흰쌀밥을 먹었다.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흰쌀밥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썩은 것을 먹지 않았다. 당연히 뭐 못 먹겠죠. 익지 아니한 것도 먹지 않았다. 근데 익지 않은 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먹을 수도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공자의 밥상엔 깨끗한 밥과 제철 재료로 만든 소박한 찬이 올랐다죠. 78가지 장수했다는 공자. 그 비결로 제철이 아닌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한 거겠죠. 그래서 쭉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나오죠? 밥상에서 밥이 사라지자 공자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중국에는 쌀밥을 잘 안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쌀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먹어요. 근데 주로 이제 쌀밥은 남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고 산동은 남방이 아니죠. 북방이죠. 그럼 뭐 먹겠어요? 공자가 뭐 쌀밥을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빵을 먹지 않았을까? 아까 그 만토 있죠? 속이 없는 거. 지금 이제 북경이나 북방 사람들은 아침에 주로 이제 그걸 먹어요. 속이 없는. 그래서 뭐 그걸 먹지 않았을까? 그거하고 야채 좀 볶아가지고 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몰라요. 모르죠. 뭐 과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문화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문화가 왜 바뀌었는지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하고도 관련돼 있을 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혀 거기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공자가 그렇게 쌀밥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좀 다르다. 当时孔子说这句话的时候，他的原意应该是指的是食不厌精呢，指的是吃的是米。因为我们国家吧，从最古老的那个粮食是粟稷啊，都是米，都是米粒儿的。他要吃的时候呢，用那个臼给它捣，把它那个外皮也给它捣下来。食不厌精呢，就指的是要把它捣得很干净。
把它外皮给它弄去的去腥一点儿，这样吃起来呢口感会好一些。当然后来引申，那么这说法就是就是食不眼睛，就是可以指的是各种各样的食品我们做的。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부엔징, 식불염정이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잘 까서 먹었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그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확대 해석하면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음식을 잘해서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거죠. 那个要这个精致一点，要好一点可以引申，来有这个含义。但是原意呢，指的是这个这是确实是这样。 한때 분명 밥을 칭했을 단어는 이제 음식 전체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답니다. 수천 년 전 중국에도 우리처럼 주식과 부식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밥이 밀가루로 바뀌며 밥상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 반찬들은 밑반찬으로나 흔적이 남았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옛 요리법이 사라지자 공자의 후손들도 밥상을 바꿉니다. 孔子当年没有这么讲究，这是后人根据孔子的饮食思想来进行创造的、进行发展的。 부시불식, 제때가 아니면 먹지도 말라 했던 공자. 2500여 년 전 공자는 초가을에 취포지방에서 어떤 제철 음식을 즐겨 먹었을까요? 공자가 편찬한 시경에는 당시 그가 먹던 채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여기까지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지금은 거의 그 기록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변형된 거죠. 참고로 사실은 이제 뭐 공자와 관련된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재래 의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이 더 잘 보존다라고 보고 한국이 이 산동 지역에게 또 전수도 해주고 대만, 타이완이죠. 그쪽 쪽에도 이제 전수도 해주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도 좀 많지 않고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한에서 당송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숙 시기의 요리서적에서 남북쪽 가사비 재민요술 이런 서적이 나오는데 한나라 위에 곡물, 야채, 과수 따위의 경종법, 그죠? 그 다음에 가축사육법, 그 다음에 술된장, 양주법, 뭐 이런 그 다음에 산둥적인 요리기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대 단성식의 이야기책 유양잡조, 여기서 보면 제나라 노나라 지역의 요리기구와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방위설화도 홍부전에 근원설인 방위설화도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 그 유양잡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직외 소설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북식이라는 요리계통의 명칭이 붙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 북식이 바로 루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북방 요리, 베이팡차이죠. 요게 이제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통칭이 된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 뭐 청명상화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청명상화도는 우리가 이제 송나라 이야기할 때 북송하고 남송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북송 시기의 수도가 이제 개봉이었는데 그 개봉을 이제 그린 건데 지금 요거는 다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이런 면모는 이제 찾을 수가 없죠. 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과거에 그 송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했고 음식과 관련된 요리법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원 명청시기. 이 내용은 쉬었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죠? 네. 원명청. 여기까지 보고,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퀴즈를 좀 낼 것 같아요. 영상을 봤으니까 영상과 관련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그 설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광동 지역이죠. 광동 지역에서 찹쌀가루를 사용해서 튀기는 요리가 나왔죠. 이렇게 불어가지고 부풀려서 그 다음에 튀긴 요리였는데 그 이름, 요리 이름이죠. 그 요리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 문제만 하도록 합시다. 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